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영아, 물 한 컵만 갖다 줘. 코로나19가 다시 굉장히 심하게 지금 지금
참고를 해가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다 조심하셔서 저희 선호는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요. 50인 이하는 괜찮다고 그렇게 그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 한번 내보시죠. 오늘 그 문자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날짜는 읽지 마시고 본문만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조건으로 생긴 것은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 공성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우리는 어릴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기간이 충실하지 못해서 잘 몰라. 하지만 10살, 20살 때의 마음이나 50, 60이 된 지금 마음이나 꼭 하나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불교 공부를 하러 이렇게 오면 공이다, 공성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공이라는 말은 뭐냐? 비었다, 무엇이?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비었다라는 말이. 무엇이 비었느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없는 성품이다. 이래서 공성이라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나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그 모습 그 자체에 실체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많은 조건에, 인연과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한다. 공성. 그래서 이 공성,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연기와 공성을 계속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중도가 됩니다. 그것이 없다. 그냥 이런 모습들이 그냥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무엇이 헛것이 생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봉 선생님도 늘 그렇게 설법을 하죠. 만약에 없다 하면 그건 단멸이라는 것입니다. 단멸상. 그런 공을 악공이라고 해요. 악공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그럼 거기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하다, 공성이라는 말은 모습을 보되 어떻게 본다?
빈 모습으로 본다. 모습을 그대로 책임은 책을 놔두고 책을 완전히 책이라는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놔두고 무엇으로 본다? 빈 것으로 본다. 또는 헛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모습 공식을 오래 하다가 보면 딱 이렇게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도 이게 헛것이지. 내 몸뚱이도 헛것이지. 내가 쓰는 마음도 헛것이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머물 수가 없고 이것이 헛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래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예요. 지혜. 바로 부처님 법을 아는 것이죠. 부처님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상 거사님 오셨더니? 좀 일이 있어서. 네네. 제가 전화하러 나가. 네, 예. 그리고 아까 틀림없이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갖고.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릴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아주 아기 때는 우리가 기관이 시원찮네. 눈도 이게 뇌도 다 그렇고 뭐 온갖 기관이 다 시원찮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제 벌써 한 5, 6세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어릴 때 뭐를 했는지 이게 이제 기억이 나지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기관이 충실하지 못해서 잘 몰라. 하지만 10살, 20살 때의 마음이나 50, 60이 된 지금 마음이나 꼭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마음이나 그래서 뭐 어른들이 연세 80, 90대도 나는 마음은 28 청춘이야 이렇게 하지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나이를 먹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마음은 나이를 안 먹으니까. 이제 내일 이제 문자로 갈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이 막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럴까? 그건 이제 내일 정지 문자가 갈 거니까 그게 내일 정지 문자를 저는 이제 항상 예약을 해 놓으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연애할 때 말입니다. 좋아하다가 그 사람 싫어지지요. 그래서 또 마음이 변해버리지요. 다른 사람이 또 좋아지죠. 또 막 죽고 못 살고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마음이 안 맞춰서 이혼해버리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변한 거지요.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마음이 안 변했다고 합니까? 이 말이죠. 마음이 안 변했다는 건 무슨 말이고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사유를 이제 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말기 이제 들어가죠. 지금 모습 공식에 자체성이 없다. 그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체성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더욱 사유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재행무상도 되고 또 제법 무아도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면 난 봐도 없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무생에까지 내가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 말하는 백봉 선생님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불교의 가르침을 80에서 90%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기도 하고 헛것이기도 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공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유의법이 모습이 공하니까 변하기도 하고,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겠죠. 실체가 딱 고정불변한 게 있으면 안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이 생겨 있어서 거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 변하니까 어떻게 돼? 헛것이지요. 가짜죠. 가짜.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다?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만 정말로 충실하게 잘 이해해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면 그냥 변화가 옵니다. 그냥 변화가 옵니다. 자기의 그 생활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왜 변하느냐? 사고방식이 변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방식이 변하니까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지요? 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이 자기의 내만 옳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이고 매여서 남에게 함부로 하고 휘두르는가 자기가 이해가 가능해요. 이 모습 공식을 해보면.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남에게 그대로 투사를 해서 니 왜 내 말 안 듣냐?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내 말이 맞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공부하러 오시는 그 보살님 중에 한 분이 그 거사님께서는 다 6시에 저녁을 자셔야 된답니다. 오후 6시에 칼같이 그냥 그 밥상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요일날, 그때 금요일날 오셨구나. 금요일날 마치고 가보면은 그 밥상을 6시에 벌써 밥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준비를 해야 밥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6시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보살님은. 또 거사님은 왜 6시에 밥을 못 주냐? 이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금요일날 나오시다가 화요일날 딱 나오시는 거야. 6시에 밥 딱 드리고 오는 거예요. 밥만 딱 드리고 나서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나는 6시에 못 준다. 거기서는 6시에 꼭 밥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찮은 일, 그렇게 말로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싸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오. 그 감 큰 남자가 있냐 이 말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정말로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왜 제가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제가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래 네 말도 정말로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이랬더니 걔가 가만히 쳐다보더래. 자기 엄마를. 평소에 하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 그래서
엄마가 어디 아프냐고 그러더래요.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림선언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참 니한테 잘못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 싹 화해가 됐어요. 그래, 지가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그렇게 세상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고사님도 6시에 밥 딱 드리고, 아들도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딱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왜 내가 이걸 몰랐던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하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전부 다 자기 얘기지요.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딱 지나고 보면. 자, 134쪽 보시죠. 133쪽부터 읽어보죠. 자, 모습은 변한다서부터 읽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자, 시작. 그렇지요.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전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 그러니까 변하는 이치가 바로 묘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나중에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이 전부 무엇이 된다? 묘용이 된다. 본래의 그 자리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자꾸 해나가면 그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유난히 무거운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생태계와 오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새롭고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녁을 늦게 저녁에 맹렬한 거리로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물을 통리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여름 이야기를 이제 이걸 그때 쓰면서 이게 이제 그 한참 글을 이 새말기 안내서를 쓸 때 이제 가을로 살짝 적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이야기가 이게 변하는 그 이치, 우리 모습공식 변하는 이치에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썼는데, 이 날씨 변화는 우리 지금 날씨 변하고 있죠. 온도가 지금 한반도가 1.8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1.8도가 올라가면 생태계에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요새 막 비도 그렇게 퍼붓고 이게 나중에 태풍도 많이 오고 해일도 엄청나게 해일 파도가 아주 높게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 의식주 지금 저번에 보니까 산청 정도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걸 봤거든요. 산청에서 바나나 재배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과가 북한 정도 가야지, 북한 정도 그 위도로 올라가야 사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손들은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났다는 것도 모를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도 전부 다 수온에 따라서 이제 사는 생선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새롭고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지금 9월 중순? 아마 한 9월 말까지는 되게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의 맹렬한 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게 또 한 20년 뒤에는 이 계절 변화가 이것도 이제 글 다시 써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는 주택에 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에어컨을 혹시 안 넣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 우리도 이거 놓은 지, 에어컨을 쓴 지가 작년에 되게 더웠죠. 2018년에 에어컨을 놨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 밑에 있어서 그 열대야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선풍기만 조금 틀다가 그냥 여름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2018년에 이제 하도 더우니까 이제 무령거사님이 나이 많은 사람 더워서 더위 먹어 죽는다고 에어컨을 놨어요. 그래서 2019년에 좀 틀고 이제 올해는 또 지금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요. 문을 다 닫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만 갖고 아직은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이제 뭐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꼼짝 못하지요. 뭘 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당장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들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방황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주 어깨로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맡을 수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 사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며 소통입니다. 변하는 빛을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빛이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태어날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작아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웃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심심한데 세포가 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임수천만 번도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가 생기고 죽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일을 읽고 있는 순간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또다시 변하는 와중에 존재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살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해안보살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없어진다.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 이게 변한다라는 이치입니다. 변한다. 우리 변한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어. 변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변한다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 변한다라는 그 말하자면 의미를 잘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쭉 했는데, 이 변한다라는 것을 또 변한다가 무엇이에요? 변한다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했죠, 제가.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머리에 콕 베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지금 김세희 보살님하고 지금 스로 보살님은 금방 알 것 같아. 지금 딱 말을 하면.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딱 와서 물으면, 변한다가 뭐지? 변한다는 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실제로 그 뜻을 얘기해 보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변한다라는 게 뭐야? 변한다라는 것이 뭐 오늘 날씨가 지금 에어컨을 켜서 온도가 내려간다. 바깥 온도는 30도다. 근데 실내에는 에어컨으로 인해서 25도가 됐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쾌적하다. 쾌적하니까 이게 늘어지는 것도 없고 공부할 마음도 나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없는 곳으로 이제 굉장히 덥고 눅눅하고 이런 데 곳으로 가면 이때까지 쾌적하게 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또 변해버리죠.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 말이 이 말 뜻을 깊이 사유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뛰는 것도 변하는 거야. 피가 도는 것도 변하는 거야. 숨 쉬는 것도 변하는 거야. 그 남방불교 가면 들이쉬고 내쉬고 그 숨 쉬는 거 뭐지요? 숨 쉬는 거 뭐지요? 숨 쉬는 걸 잘 관찰을 하고 또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저린다. 이렇게 또 하지요. 또 뭐 저기 뭐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그 일어나는 상황을 딱딱 말하면 자각을 하지요. 자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지요. 변하는 도리라는 겁니다. 다리가 안 아프다가 아파. 허리가 안 아프다가 아파. 숨이 들이쉬면 배가 쑥 나왔다가 또 내쉬면 배가 쑥 들어가. 이게 뭐냐? 변하는 것이죠. 자, 제가 팔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장마가 심했어요. 장마가 심한 게 이제 저기압하고 고기압하고 막 이렇게 그게 막 상호간에 막 굉장히 세력 다툼이 돼가지고 남부지방에 가면 남부지방에 확 쏟아버리고 중부지방에 오면 중부지방에 쏟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야?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생겨서 그것이 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기압이 생기는 이유,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지구에 또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 북극에서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았어. 또 바람도 말입니다. 그 가만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상 그 예보하는 그 이제 뉴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느 계절이 되면 제트 기류가 이렇게 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게 자기가 그 바람이 돼서 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기압의 그 차이로 인해서 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자꾸 변하면 어떻게 될까? 바람도 다 변할 거라는 겁니다. 바람이 변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연 생태계가 또 변할 거라는 거죠. 이 변한다라는 우리가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는데 변하는 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떠냐? 정말로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전에는 변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변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일시맹이 손을 흔드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하는 걸로 보면 이름이 붙지 않지요. 이름을 안 붙여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전부 이름으로 봐요. 이름으로 그 존재를 인식을 해요. 이름으로. 근데 이름이 가짜거든. 실은. 이름을 이제 그 이름에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으로 그냥 봐. 그러니까 관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건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계속 변하고 있지요. 그 사는 사람이 변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식구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관념으로 보지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안 보지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다툼이 붙었다 이러면 몇 년 전까지 나오지요. 30년, 40년 그 방사선 묻어놓은 거 저 밑에 것까지 다 끌어올린다. 이제 옛날 것까지 다 끌어올려서 막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지금 현재 주제가 어디로 가버려.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변하는 것. 지금 현재 나도 변하고 있고 내 마음도 지금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고 있고 너도 변하고 있고 네가 쓰는 마음도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자동차가 저번에 이제 어떤 도관이 해서 그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갈 때 선원장님 인제 변하는 도리로 보인대요. 인제 변하는 도리로. 그 변하는 도리로 보이니까 운전하는 거 재밌죠. 내가 그랬더니 재밌대요. 옛날에는 뭘로 봤냐면 이름으로 보지요. 이름으로 봐요. 그 이름으로 보니까 변하는 게 안 보여.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자동차가 지나가지요. 근데 자동차가 지나간다 이름을 붙이지 실제로 지나가는 건 안 보거든. 앞차가 만약에 흰 색깔이다 그러면은 흰색이네 이렇게 하지 그 흰색 자체를 보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제 햇빛이 올라와. 햇빛이 올라오면은 처음에는 그늘이 됐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햇빛이 사라졌다가 또 그 터널에서 나오면은 또 햇빛이 보였다가 이 좀 변하는 도리죠.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게 눈이 안 보여.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다이나믹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고 피도 돌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강압성도 할 수도 없고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이 이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픈 거, 또 죽는 거, 그리고 고통이 많은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자꾸 보게 된다?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된다.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 죽음의 강의에 대해서 하는 유명한 교수님, 혹시 책 본 적 있습니까? 그 교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강의를 늘 이제 하시던데,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변하는 도리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요.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요.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이 뭐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늘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를 하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늘 그러셨거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죽는 것을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변하는 도리로 보니까 잘 나가도 또 안 나갈 수도 있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도 변하는 도리로 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려움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어려움도 앞으로 변할 거지요. 변할 걸 확실히 알고 있어. 내가 그것이 어렵든지 죽는 거든지 아픈 거든지 뭐 지금 현재 괴로움이든지 그게 무엇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실체가 없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그래서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자기가 자꾸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자기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이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이 뭐다?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라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너다. 내 것이다. 또 네가 있다. 이런데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게 이제 공리거든요. 연기와 공성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 변한다라는 이치를 모르면 변하는 이치에서 정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변한다라는 건 연기거든요. 연기의 이치인데 한국 불교는 조금 그 말하자면 그 중국에서 선이 이렇게 유래가 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시대하고 이렇게 부합되지요. 모든 방편들이. 그러면서 이런 아주 부처님의 가장 골수에 해당되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런 이치를 실제로 파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참 대철학인데, 한국에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가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구복신앙으로 많이 가는 정말로 부처님 그 연기와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그러니까 변하는 것만 확실히 연기죠. 변하는 것만 확실히 정말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은 그 변하는 것 안에서 뭐가 된다? 공성도 나오고 자기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거든요. 변한다라는 것은 뭐다?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법계도 벌어질 수도 없고 내 마음과 몸도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고 소통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소통이 됩니다. 변하는 게 왜 소통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창의적인 거는 이해가 돼. 변하기 때문에. 근데 어째서 소통이 될까요?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이 될까요? 송창원 씨, 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창의적이고 소통이 될까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통도 결국에 변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고정불변하고 또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네가 한 그 생각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소통이 가능하지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창의적이 되는 겁니다. 진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을 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묘용이라고 하지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뭐다?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능엄경에 나오면 일체의 오음 육근 18개 7대가 전부 열애장이다. 묘강명체다. 이렇게 그 바탕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변하는 걸로 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변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자리, 나의 법신자리의 작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 되는 거죠.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 돼. 그러니까 새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가 그 법신자리의 작용인 무정물인 몸뚱이를 잘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신자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을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살림을 살아. 꽃을 피워. 또 이 꽃의 바탕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된다? 불이이면서 둘이 아니면서 다르지도 않다. 불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론이 훌쩍 뛰지요. 훌쩍 뛰나 모습 공식을 탄탄하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자꾸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이치입니다. 변화는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건강했다가 아파. 그러면 뭐요? 변하는 도리. 내가 아프다가 나. 그럼 뭐요? 변하는 도리.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뭘 본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려운 것도 변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체말로 뒷간에 배대 난 거지요. 그거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백이 든든한 거지요. 백이 든든한 거예요. 이 백은 무슨 백이냐? 허공백이라. 완전 부처님 백이라.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것도 곧 변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어떻게 잘 변해야 되겠지요? 잘 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 묘명보살님, 어떻게 해야 우리 잘 변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 근데 잘 변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잘 변할까요? 그냥 그거 어려울 때 그게 가능하더나. 그렇지요.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사연이 있지요. 다 공부한 사연이 있지요. 이것이 변해서 갈 거니까 그냥 놔두고 기다린다.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그래서, 묘명보살님은 공부를 한창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라서 어려움이 오나 인연과 조건으로 왔으니까 이것이 그냥 시절 인연이 오면 그냥 사라질 것이다. 다르게 변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 알고 있어. 그래서 백이 든든한 거지요. 부처님 백이 든든한 거지요. 그냥 배짱 탁 튕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려워. 어려우면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려움이죠. 어려움이니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이 다른 걸로 변할 거라는 거죠.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기에 엎어지지 말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어떻게 자꾸만 내려놔야 되지요. 그 어려움을 마음으로 놓아야 되지요. 어렵다고 붙들어 버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 좋은 것은 남한상이 팽천할 우려가 많으니까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 근데 나쁜 것이 정말로 왔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거는
바른 진리로, 바른 지혜로 그것을 보고 사유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거는,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가라앉지요. 가라앉아서 또 불보살 가피도 있지요. 그러기는 하나, 가장 바른 길은 뭐냐? 바른 지혜로 보고 또 연습해서 그것을 놓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해나가죠. 해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일과 굴리기가 있어.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탁 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원노트에 써. 그거를 원노트에 쓰고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를 이제 원노트에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좌선도 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이러면 그 일을 말하자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감사노트 쓸 때 제일 첫머리에 매일매일 쓰라고. 인연과, 저는 그렇게 돼요. 일심행을, 키우고를 내가 뭐라고 했지? 일심행을, 잘하게 하고, 잘하게, 일심행을, 오늘 아침에도 썼는데, 이 키우고를 먼저 썼다가 나중에 이게 그 단어를 바꾸는 바람에 왜 한 개가 먼저 탁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입력이 잘 안 되잖아. 일심행을 잘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일 그 감사노트 1번이에요. 그걸 매일 씁니다. 2번, 우리 가족을 잘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우리 모든 법계의 중생을 잘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1번 딱 감사를 그렇게 딱 쓰면은요, 그냥 마음이 기름을 싹 이렇게 기계에 기름 싹 뿌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서 여유가 있게 돼. 그래서 다른 거 뭐 다 안 쓰더라도 나하고 가족은 꼭 그렇게 써서 감사노트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는 그냥 빼박아 놓은 거지. 2개는 5개 쓴다면 2개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1차의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3개는 기본적으로 딱 5개 쓰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감사노트를 꼭 써보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